안녕하세요. 강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예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죠. 예외는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기초책에서 다루는 건 쉬운 부분을 좀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한테 예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대체 왜 이런 애가 나왔는가? 왜 대체 예외 처리라는 건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예. 예.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예. 왜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거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시작할 얘기는 도대체 예외라는 건 도대체 뭐고, 예. 그 다음에 예외를 왜 하는 건가? 예외는 사실 프로그램의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드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가 쫙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돼요, 코드가. 그럼 나머지 코드가 전혀 실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네? 그럼 그 부분 뭐 하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잘못돼도 어떻게 좀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예외 처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다른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 사태를 막아주려고 하는 게 예외 처리예요. 자, 근데 우선 그 전에 용어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예외라는 말이 있고, excep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미안합니다. 에러라는 단어가 있고요. 에러라는 용어가 있고, exception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에러는 뭐고, 그럼 exception은 뭐냐? 에러는 말 그대로 진짜 에러예요. 예. 이거는 운영체제나 프로세스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을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러가 났다라는 얘기는 개발자가 뭐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같은 거죠. 메모리가 모자란데 프로그램 죽겠죠. 컴퓨터가 뻗었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 같은 거 실행할 때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코드가 떨어지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발자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애들을 갖다 에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익셉션은 개발자가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든 뭔가 좀 다른 조치를, 보험 장치를 해줄 수 있는 걸 갖다가 익셉션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자바 쪽은 모두 다 객체로 처리가 되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객체가 돼서 처리가 돼요. 자, 근데 그럼 여러분이 처리하는 건 에러겠습니까? 익셉션이겠습니까? 에러는 나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냥 프로세스가 죽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리하시는 건 익셉션을 처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에러를 처리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자, 자바는 거의 모든 걸 이제 거의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완벽하진 않으니까. 자바는 모든 걸 상속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때, 예외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에러라는 쪽 아예 따로 빠지고요. 익셉션이라는 건 따로 빠지고, 그거의 가장 상위 클래스가 스로우 어블이라는 코드가 이제 따로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들이 보통 취급하는 건 이 부분을 핸들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부분은 보통은 시스템 쪽에다 맡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셉션 처리를 잡지, 에러 처리를 잡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열이 틀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코딩할 때 이제 스로우볼까지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여기는 뭐라고요? 개발자가 손 쓸 수 있는 영역. 자, 여기는 개발자 손 쓸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예외를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체크드 익셉션이라는 거, 언체크드 익셉션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쉬운 게 체크드 익셉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를 작성할 때 컴파일러가 체크해요. 자, 무슨 얘기냐? 너 이거 잘못될 가능성이 있거든? 너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코드 허락하지 않을 거야. 컴파일러가. 이 컴파일러가 허락하지 않는 애들을 갖다가 체크드 익셉션. 이런 작업인데, 이런 건 보통 뭐냐면, 자바 벌처 머신이랑 외부 리소스랑 통신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이루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일 시스템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바 벌처 머신 어디에 올라가죠? 자바 벌처 머신은 OS 위에 올라가요. 이 OS 위에 올라가는데, 얘가 OS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랑 막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요. 자, 이때는 체크드 익셉션 발생합니다. 외부 리소스랑 통신해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막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요. 근데 인터넷을 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끊기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체크드 익셉션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클립스가 체크해요. 네. 그래서 코드를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언체크드 익셉션이에요. 네. 언체크드 익셉션은 컴파일러가 체크를 안 해요. 근데 실행할 때 잘못되면 언체크드 익셉션이 떨어져요. 자, 이거는 언체크드 익셉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주로 어떤 부분에다가 언체크드 익셉션을 이제 언체크드 익셉션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주로 사용자한테 뭔가 입력받잖아요. 그죠? 사용자한테 입력받으면 이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입력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그래놓고 내가 숫자로 받게끔 integer.parseInt 같은 거 해가지고 해놨는데 사용자가 그냥 뭘 돌리는 거예요? 한글로 18살 딱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건 컴파일러 체크 안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가 안 들어가요. 됐습니까? 자, 숫자를 입력해서 배열에다 막 담아요. 근데 문자를 입력해버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못 들어가겠죠. 이런 때 발생하는 게 이제 언체크드 익셉션입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에서 체크드 익셉션은 컴파일러가 체크해주니까 그때그때 예쁘장하게 여러분이 포장해 주시면 되고 언체크드 익셉션은 사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코드를 봅시다.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자, 예외 처리를 하는 코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메인 잡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를 설계할게요. 나중에 예외를 던진다는 개념까지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됐죠? 자, exception ex1은 new exception ex1 가지고 ex1.2a 호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캐너 그냥 쓰죠. 네. 자, 스펠링이 틀렸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겁니까? 키보드로 입력하래요. 숫자 2개 입력하래요. 숫자 2개 입력하세요. 네, 입력해야죠, 뭐. 네, 자, 숫자 2개. 일단 하나만 받아볼까요? 하나만 받아볼까요? 숫자 1개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떠한 100이라는, 어떠한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입력받은 숫자로 나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 문자열로 입력받은 다음에 integer.parseInt 같은 걸로 변환할 겁니다. 이런 코드 한번 보죠, 네. scanner.next line 해주면 이제 뭐 나오죠? 사용자 키보드에서 문자에 입력한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싶냐. 네. 밸류 값을 x로 나누고 싶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이 사용자 입력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실행해보죠. 숫자 하나 입력하래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10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0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10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문제가 없어요. 자, 언체크드 익셉션은 이런 거예요. 숫자 하나를 입력하는데 제가 뭘 입력해볼까요? A. 에? 내 맘이지 뭐. 자, 넣었어요. 자, 이제 뭐 발생하죠? 이게 익셉션이에요. 지금 뭐 나왔습니까? 넘버 포맷 익셉션 나왔죠?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코드가, 이 밑에 코드가 더 있었다고 칠게요. 이 밑에 이런 코드가 있었다고 칠게요. 자, 이러한 코드들이 막 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코드들이 있었으면, 여기서 에러가 나면, 여기서 익셉션이 나요. 자, 보세요. 다시요. 실행했어요. 자, A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자, 여기까지 딱 실행했는데 뭔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 밑에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 자, 이 부분에서 잘못될 수 있고 또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0을 넣으면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도 잘못될 수 있고 여기서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 때문에 다른 코드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코드에다 지금부터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주는 게 예외 처리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외 처리 어떻게 하는 거냐? 결론부터 봅시다. 자, 그냥 싸시면 돼요. 자, 체크드 익셉션의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체크드 익셉션은 우리가 이 다음부터 그 다다음 장이 아마 지금 이 챕터 14니까 16이 아마 그 컬렉션 쪽이죠. 아니, 파일 인풋스트림, 파일 아웃풋스트림, 아이오 쪽이죠. 다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외부랑 연결하면서 자동적으로 체크드 익셉션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언체크드 익셉션이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위험해. 그럼 시도해. 이봐. 이 부분 코드를 말이야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대안을 세워줄게. 만약에 잘못됐어. 잘못되면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될 거야. 이 친구야.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요걸로 대신해 줄래? 그냥 뭐래? 아, 잘못됐대. 예, 요걸로 대신해 줄래? 뭐 이런 겁니다. 보시죠. 결과를 봐주세요. 일단 이거부터 보고 설명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똑같이 아까처럼 잘못된 코드를 실행할게요. 숫자를 넣으라고 그러는데 0 집어넣어요. 근데 보시죠. 0 집어넣으면 잘못됐으니까 나머지 코드가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실행됐죠. 자, 보호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됐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숫자를 넣으라고 그러는데 문자를 넣어. A 이런 식으로. 예, 그래도 잘못됐다라는 메시지만 떠주고 됐죠. 자, 특별 보호 관리 대상이 바로 뭐냐? try catch 블럭이에요. try catch 블럭이 특별 관리 보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예, 그러면 여기가 특별 보호 관리 대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서 잘못되면 자바는 모든 걸 예외도 마찬가지로 뭐로 만드냐면 객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객체 예외 익셉션 객체가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봐주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어떠한 종류의 익셉션 객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코드에서 잘못되면. 근데 걔도 결과적으로 익셉션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란 말이죠. 그러면 다형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걸 메소드의 파라미터 같은 걸로 보시면 얘가 어떠한 종류의 익셉션이 발생하건 간에 어쨌든 익셉션의 종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메소드 안에다가 이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되면 뭐가 발생한다고? 익셉션 객체가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던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코드의 보호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익셉션 이걸로 잡으시면 모든 종류의 익셉션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 만병통치약이에요. 이 코드는 사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익셉션 뭐야 익셉션 클래스 볼래요? 엄청 많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바.랭 패키지죠? 자바.랭 패키지에다가 익셉션 볼게요. 어디 갔니? 예,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얘의 하이 클래스가 엄청 많아요. 보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워요. 그래서 얘가 만병통치약이니까 우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예요. 얘로 딱 잡아주면 어떠한 종류의 익셉션이 다 잡혀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좀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메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있죠? print stack trace라는 메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0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나오죠? 어느 코드에서 잘못됐는지를 추적해가면서 스택에 쌓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어느 코드에서 잘못됐는지를 추적해가면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메소드가 바로 요거예요. print stack trace라는 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낼 때 이 코드를 만들어내요. 나중에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를 잡아줄 수 있구나. 이러면 조금 내가 의심쩍어.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딱 잡고 try, catch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익셉션은 왜 나오는지 아셔야지 나중에 이제 이거 조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익셉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널 포인트 익셉션. 우리가 흔히들 다른 언어에서들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NP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널 포인트 익셉션은 간단하게 말할게요. 변수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스트링을 예로 들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AAA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객체는 여기 있고요. str이라는 상자에다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 해주면 str. 뭔가 작업을 해주면 이거 통해서 얘 가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str이 선언되어 있는데 str이 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요. 이거 한번 봅시다. 널이에요, 널. 됐습니까? 그럼 str. 무슨 작업을 시켜요. 자, 그럼 이거 빈 리모컨이죠. 깍대기 리모컨이라고 제가 옛날에 책에다 써놨잖아요. 자, 그럼 얘가 가리키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점 해주면 어디로 가죠? 여기에 있는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이 객체의 메소드가 실행되는 건데, 점 누르면 뭐예요? 실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리모컨이 뭔가 실제로 메모리상에서 어떠한 포인터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 가리키는 포인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널 포인터예요. 네. 그래서 널 포인트 익셉션은 자바의 경우엔 어디에서만 발생할 수 있어요? 점 눌렀을 때만 발생하는 게 널 포인트 익셉션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exception ex2 만들게요. 자, 메인 메서드 만들게요. 자, 봅시다. 그냥 문자로 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알아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어떨까요? 랭스 같은 거. 랭스는 이제 문자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거 3개예요. 그죠? 이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 이걸 보세요. 이거 뭐 하는 코드냐면 기존의 str이 원래는 AA라는 문자의 리모컨은 이렇게 포인터를 담고 있잖아요. 리모컨 레퍼런스를. 근데 제가 상자의 내용물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이거 복사해서 집어넣는다는 개념 아시죠? 널 집어넣어요. 그럼 비어있는 깍대기 리모컨 집어넣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해버려요? str. length를 찍어봐요. 자, 이건 컴파일상에서 체크 안 돼요. 런타임 할 때만 나오는 에러란 말이에요. 익셉션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체크해버려요. 이거 하면 점 눌렀으면 이제 움직일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메모리상에서 실제로 가리키는 녀석이. 말 그대로 널 포인터라고요. 됐어요? 자, 뭐 나옵니까? 그쵸? 12번째 라인에서 뭐 나와요? 널 포인트 익셉션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널 포인트 익셉션은요, 흔히들 자바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익셉션인데, 사실은 제일 쉬워요. 뭐만 찾으면 돼요. 어떠한 라인에서 뭐만 나오면, 점이에요, 점. 점 눌렀을 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어떠한 코드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라인에서 뭐만 찾으시면 되냐? 점을 찾으세요. 그럼 그 객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널이란 얘기예요. 제일 쉬운 에러가 흔히들 제일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제일 쉬운 에러가 바로 널 포인트 익셉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언체크드 익셉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가 이게 또 C 언어와 다른 점인데 자바 언어는 배열의 그 인덱스 번호를 깔끔하게 따져주죠. 근데 이제 개발자가 코딩을 하다가 인덱스 번호를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 코드 지우고 가죠. 자, 여기다 배열 하나 만들게요. 네. 1, 2, 3, 4, 5 넣겠습니다. 자, 그럼 인덱스 번호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부터 4까지죠? 그죠? 자, 근데 제가 뭘 해버려요? ARR에 5를 해요. 됐습니까? 컴파일상은 체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실행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뜨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레이의 범위를 벗어난 거에 네가 접근했거든? 아저씨? 좀 조치 좀 해봐. 라는 메시지가 떠주죠. 됐어요? 그래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호출하는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보면 쉽죠. 근데 나중에 이제 코드 내에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넘버 포맷 익셉션은 아까 봤던 얘기입니다. 숫자, 문자나 날짜 데이터 같은 거를 숫자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게 이제 넘버 포맷 익셉션 같은 거 발생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인테저점 파스 인트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네. 인테저점 네. 파스 인트 생각해서 어떠한 값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넘버 포맷 익셉션 네.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드 익셉션의 원칙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바 벌처 머신이랑 외부 리소스랑 통신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체크드 익셉션은 네. 외부의 간섭 노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뭔가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 에 실행하는 건데 이제 체크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예외를 처리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 뭐라고요? 네, 트라이 캐치다. 자, 이거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끊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